여러분 반갑습니다. 베럴라이프 김봉건의 연금절세 Q&A 코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질문사항은 IS 계좌에서 장기 운영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3년마다 비과세 혜택을 계속적으로 반복 적용받는 게 좋을지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사항이 있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IS 계좌에 만기가 되어도 수익이 많이 난 상태라면 IS 계좌에서 1억 원을 납입한 후 계속 굴리면서 수익금만 빼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자, 아니면 연금 계좌로 3년마다 이동시켜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도 받고, 그리고 IS 계좌의 비과세 혜택도 받고요. 그리고 연금 계좌에 자본 강화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IS 계좌에서 장기 운용과 단기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반복 적용받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 먼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어떠한 케이스의 경우는 장기 투자가 유리한지, 어떠한 케이스의 경우는 3년마다 비과세 혜택이 좋은지 결론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IS 계좌에서 장기 운용 시 장점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주는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손실날 확률보다는 이익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따른 지속적인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수익 극대화와 관련된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IS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 혹은 배당 소득에 대한 부분들은 운용하는 과정 중에 이익이 생기게 되면요, 계속적으로 과세 이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과세 이연 효과는 사실상 이자 배당 우리가 발생하게 되면 15.4%의 이자 또는 배당 소득세가 부과돼야 되는데, 과세 이연 효과를 극대화한다라는 건 이러한 세금까지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계속적인 재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IS 계좌에서 운용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이자 또는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또는 건강보험료에도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는 유동성 확보. 보통 이러한 절세 계좌의 경우에는 자금이 묶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금이 묶이진 않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납입한 원금 한도로 언제든지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운영하더라도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은 없는 금융 상품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만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3년마다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 사실 비과세 혜택이 뭐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뭐 200만 원이 그렇게 작은 금액일까요? 혹은 400만 원이 그렇게 작은 금액일까요? 라고 생각했었을 때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3년마다 계속적으로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내가 장기 운용을 선택했었을 경우에는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횟수들이 상당 부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납입 한도도 제한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납입해서 장기간 목돈을 만들고자 하지만 중요한 건 IS의 계좌 안에서는 결국 최대 1억 원까지가 납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이다라는 게 사실상 납입 한도에 대한 단점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IS 계좌의 단기 운용 시 장점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단기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최소 가입 기간, 최소 가입 기간보다는 뭐 의무 가입 기간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의무 가입 기간 3년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이러한 행동을 좀 반복하게 되면요, 결국 비과세 혜택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년마다 200만 원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도 받고, 비과세 한도가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그래도 분리과세 처리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IS 계좌 해지했었을 때 발생되는 이익에 대한 부분들은 역시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IS 계좌를 3년 유지하고 해지했었을 때, 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연금 계좌로 이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계좌 이전했었을 때는 당연히 또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또 적용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3년마다 연금 계좌로 이전했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추가적인 연금 계좌 세액 공제가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과세 혜택도 반복되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추가적인 세액 공제도 계속적으로 반복 적용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이점들이 존재하고 있음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IS 계좌 단기 운영 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필 내가 이제 3년 의무 가입 기간을 채웠는데 시장이 좋지 않아요. 이때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실이 발생됐었을 때 사실 우리가 그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이익이 날 때까지 또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해지했었을 경우에 IS 계좌에 이제 또 다른 납입 한도는 역시나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면요, 해지했었을 때는 다시 신규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입 한도가 다시 2천만 원으로 축소가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자, 근데 IS 계좌를 연말쯤에 가입하신 분들은 조금 괜찮은 게 뭐냐면요, 일단은 만약에 12월에 가입했어요. 2025년 12월에 가입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요, 12월 달에 얼마 낼 수 있죠? 2천만 원까지 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1년 경과되면 2천만 원 낼 수 있는데, 그 1년이라고 하는 것은 만 1년이 아니라 연도만 바뀌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연도 바뀌려면 1개월만 기다리면 되겠네요. 12월에서 2026년 1월 달이 되게 되면요, 이때 또 2천만 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 정도 텀을 두고요, 전체 4천만 원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들을 또 납입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IS 계좌를 나는 개설하지 않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 판단까지는 아니지만 개설 안 하신 분들은 일단은 자, 올해 연말쯤에는 꼭 IS 계좌를 개설하셔서 일단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활용 계획들을 충분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S 계좌 단기 운용과 장기 운영 도대체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을지 선택 기준은 저는 개인적으로 납입 여력에 따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에 나는 매년 납입할 수 있는 여력들이 넉넉하다라고 한 분들은 당연히 단기적으로 운용한 다음에요, 또 다른 절세 계좌인 연금 계좌로 이전해서 많은 금융자산들을 확보할 목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매년 납입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IS 계좌에서 우리가 납입했었을 때 목표를 두시면 됩니다. 목표는 최대 1억 원을 한도로 납입 목표를 일단 결정해 주시고 최대한 장기 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목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뭐 중도 인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납입 원금 플러스 운용 이익까지 인출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당연히 IS 계좌를 해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령하는 목돈들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다시 IS 계좌를 재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납입 원금 이내에 만약에 필요 자금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납입 원금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중도 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IS 계좌 안에서 최대한 필요한 자금들은 인출하고 또 운용하는 과정들을 반복하다가 내가 더 이상 이제 납입 원금을 다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한번 해지해서 어디로 연금 계좌로 다시 이전한 다음에 운용 계획과 인출 계획을 세우시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장기 운용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운용이 주는 이점도 있고 장기 운용이 주는 이점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얼마까지 내가 계속적으로 납입해서 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어떻게 보면 단기 운용과 장기 운용을 선택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운용 목적에 맞게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베러라이프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